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사일입니다. 신사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 어감이 어떠세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사답다 할 때 신사. 네, 어느 정도 신사일주를 보면 그 느낌이 사실은 나기는 합니다. 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바른 네, 스타일들이에요. 남자 신사일주. 일단 신사다워요. 여자도 예의도 바르고. 네. 자, 그런데, 명리를 공부하시고, 인간에 대한 예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네. 신사일주가 신사답게 보이는 이유는 밑에 그 사화가 신금에게는 정관이기 때문이에요. 정관이라는 건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규범, 규칙,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준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게 있는 분이고,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는 게 좋다라는 어떤 본인의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만 가지고 사람이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옆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신금이라는 거는 가을에 어떤 내실을 기하고 강하게 수확하고 뭔가 결실을 내려고 하는 금의 어떤 결정체죠. 사실 경금하고 비교했을 때 신금은 힘의 면에서는 경금보다는 약하지만 예리함 또는 샤프함 면에서는 경금보다는 훨씬 더 네, 경금이 둔탁한 도끼면 힘은 세지만 날이 예민하지 않는 도끼면 신금은 수술하는 메스, 면도칼 정도의 아주 미세하고 샤프하게는 잘하지만 힘에 있어서는 너무 힘을 주면 부러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주들은 상당히 생각하는 게 깔끔하고 예리하고 샤프해요. 하지만 너무 샤프하고 날카로우면 인간미는 좀 없을 수 있어요. 네, 모든 건 장단점이 있어요. 깔끔하죠. 신사일주 깔끔하지만 그게 주는 단점은 인간미가 조금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신사일주이신 분들은 이제 옆에 조금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있는 측면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의 어떤 맡겨진 책임감,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주변은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지장간에는 무토, 정인, 네, 정인이라 함은 긍정 수용성이라고 했고 사람으로 치면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토가 넓은 광활한 토가 본인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가장 주된 어떤 글쎄요 사화에서 이 경금 네. 이 경금이 문제죠. 신금에게는 겁재입니다. 제가 겁재에 대해서 들을 말씀이 많다고 한 게 있는데 오늘 겁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겁재라는 거는 본인하고 같은 오행이긴 한데 양이 달라요. 음과 양은 보여지는 측면과 안에 숨은 측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단단함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고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어떤 기운이 하나의 기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는 정관입니다. 정관. 사화의 본기인 정관이죠. 그러니 정도를 지키고 뭔가 내가 내실을 그 정관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겠다. 바른 길을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신사일주는. 그리고 관인상생이 돼서 정관이 정인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죠. 그래서 내가 정도를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있어서 내 행동을 잘 추스렸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네, 정관이 정인을 생해주는 관인상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베풀면 주변에 좋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는 참 본인을 잘 통제하고 이게 정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데
좋은데, 자, 가운데 이 겁재라는 아이가 어떤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잘했고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거 했는데 한 번씩 이 겁재가 발동을 했을 때는 본인이 여태까지 쌓은 게 어느 한순간에 조금은 훼손, 본인이 쌓아놓은 명예와 주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요주의 인물이 바로 사화의 숨은 경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겁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기운이에요. 신금 자체가 예리하지만 약간 힘에 있어서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경금은 힘에 있어서는 강하단 말이에요. 예리함은 떨어지고. 근데 그게 본인의 어떤 저 안에 있어요. 경금처럼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겁재는 자기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경쟁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겁재라는 거는. 그러니 내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바르고 착실해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나도 모르는 어떤 욕심 또는 나의 이중성이 드러나면 그게 곧 어떤 겁재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취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 지나치면 뺏길 수가 있어요. 그게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 모두 겁재가 작용하는 게 재성 쪽, 그러니 나의 재물 측면과 그 다음에 관성 쪽, 명예 쪽이에요. 사회에서의 나의 어떤 인식. 그게 어느 쪽으로 가? 여자에게는 남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측면하고의 충돌이 있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할지는 이 전체적인 구조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장간하고 암합 관계에 몇 가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간 중에 병신합 수가 있습니다. 신금은 병화를 보면 합이 돼서 수의 기운 쪽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고전에서 금이랑 불이 만났다고 그게 완벽한 물이 되냐 그런 기운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책들도 있는데 실질적인 물이라기보다는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화가 나를 비춰주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신금을. 그 신금을 햇빛이 이렇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햇빛이 너무 강하면 내가 녹을 수도 있겠죠. 신금이. 병신합 수가 되면서 금액에서 수는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이랑 합이 딱 되는 순간 본인에게서 그에 대한 행동이 나오거나 말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 겁재가 작용했을 때는 어느 쪽에 파장이 갈지 모르는 사실 좀 복잡한 구조예요. 신사일주도. 제가 실제적으로 신사일주를 봤을 때도 정말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는 외모도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미인이 꽤 많은데 왜냐면 이미 완성된 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차가운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 사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제가 지지에 있는 동물들의 어떤 특징을 한 번씩 설명드릴 거예요. 본인의 일지에 사화가 있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2지지의 동물의 특징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장간의 어떤 특징, 여기서는 겁재의 어떤 특징이지만 이 관과 왜냐하면 천간 중에서 병경충이 있어요. 물론 화가 금을 녹이지만 병화가 경금을 녹이지만 전체적인 사주 구조에서 금이 더 세면 이 화가 반드시 금을 녹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중성이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뱀의 혀를 두 개로 갈라졌다고 사실은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도치가 않게 본인이 내뱉었던 말이 다음에 했었던 얘기와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이거를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은 사실 본인의 모든 행동이 다 말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진짜 하겠다고 했어도 뒤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으면 그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 말실수도 하잖아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겠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 뱀이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조금 본인의 말이, 네, 다음에 했었던 얘기를 번복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너무 사활을 끼고 계신 분들 제 얘기에 너무 욱하지 마시고 혹시나 나한테도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어떤 일주든 완벽한 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사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게 언행의 불일치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입으로 두 마디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조금 있는 게 사화의 특징입니다. 네. 제가 두 명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신사일주고, 지금 하늘에, 지금 기운이 본인의 천간 시지랑 병신합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생각도 관과 뭔가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고지식하신 분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그거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근데 이제 지지에서도 지지합 중에 육합 중에 또 사신합수가 네 있네요. 그리고 본인의 지장간과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 천간 정신이 일단 관과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한 건 지킨다는 어떤 그 소신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장간의 암합과의 영향력이 더 발현되시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겁제라는 게 너무 급하고 서두르고 빨리 어떤 결과를 내고 싶다. 그것 때문에 놓치는 어떤 측면이 이분의 사주에 여실히 드러나는 게 월주를 보면 어, 재성이에요. 나무예요. 금한테는 본인의 욕망 또는 남자한테는 여자 또는 돈, 재물 이런 게 나무인데 이분은 월에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상당히 맞춰져 있는 분이에요. 남자 사주에 뭐 재성이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으면 특히 월주에 뭐 금전적인 거에 있어서는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게 좋기만 하게 흐르지는 않아요. 이분은 아까 그 겁재가 잘못돼서 발현되면 지장간에 있는 겁재가 자기도 모르게 발현이 되면 이 본인의 어떤 사실은 월주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급한 측면도 있어요. 원하는 걸 빨리 얻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장간에 있는 겁재, 경금이 발동이 되면 네. 아마도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은 늘, 조심하셔라. 다행히도 천간 합중에는, 이 충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지지에서는 여기 파란색의 인목과 시지에 있는, 네, 충이 인신충 나무와 금의 충이 있고 그거 역시 겁재기 때문에 이분은 지장간에 이게 현시에선 발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과 의도와는 달리 발현될 수도 있는 걸 좀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우 전지현 씨의 사주인데요. 제가 오전에 귀문관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술가들 또는 배우나 연예인들의 귀문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지현 씨 사주에 월이랑 일에 제가 표시를 해뒀죠. 이렇게 사술 귀문이 네 있습니다. 월이랑 일에 있는 게 제일 사실은 강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지현 씨는 의외로 다른 어떤 연예인들에 비해서 식신상관, 본인한테서 발현되는 어떤 끼나 그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약하고 오히려 인성 쪽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금이 본인은 반짝반짝 빛나고 일주 자체는 그 빛이 본인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어떤 그 기운인데 월에 보니까 토가 너무 큰 토가 있네요. 사실 이 신금은 토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미 다 재련이 됐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토 안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빛이 안 나잖아요. 그 흙을 조금 덜어내야 반짝반짝반짝 빛날 텐데
그래도 다행히 시에 임수라는 큰 물이 있어서 이 물이 조금 토를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밑에 또 진토가 있네요. 네. 이럴 경우에는 대운에서 토를 좀 쓸어내주는 게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참 좋겠네요. 제가 전지현 씨의 대우는 잘 모르겠지만, 전지현 씨 자체만의 어떤 일주 자체는 상당히 그 금을 반짝반짝 자신을 그거 할 수 있는 사실은 사주인데, 네, 자기를 두각시키고 부각시킬 수 있는 사주인데, 토가 조금 많은 게, 네, 흠이고, 그래도 인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정인이 그것도. 그러니, 정인이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의 수용성이고 이게 넓은 토고 사람으로 치면 본인의 인맥이 되게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되게 강하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병신합수라는 거는 나랑 어떤 기준이 만나서 그걸 나의 끼나 말이나 행동 그런 쪽인데 전지현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인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강할 거예요. 인성, 다른 사람 얘기나 이런 거를 잘 들으면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하면 심성이 조금 착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일단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화의 어떤 그런 측면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은,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제가 밑에 사화가 있으신 분들한테 뱀의 특징을 설명할 때 늘 제가 좀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문화센터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지 설명을 하면서 동물들의 이 특징을 얘기하는데, 마침 이제 네, 용 다음에 사화니까, 용 다음에 뱀이니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제가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일주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맨 앞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밑에 사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분 눈치가 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사화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본인 얘기 찔리셨는지 되게 표정이 사실은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 시간에 안 오시더라고요. 아, 어, 세상에 100% 완전하고 100%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 본인한테 있는 단점을 그거를 저 사람 왜 내 그거를 들추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발전이 없어요. 아, 나한테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시면 되죠. 밑에 사화를 무슨 뭐 딴 걸로 바꿀 수도 없고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바꿀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오늘 신사일주 겉보기엔 되게 바르고, 네, 정말 신사다운 행동과 딱 이렇게 바른 행동과 어떤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겁재가 어떻게 발현될지가 항상 요주에 네, 그거라는 거죠. 본인의 정관을 더 강하게 쓰시면 겁재를 누를 수 있어요. 겁재는 결국 내가 바르고 정도를 걷겠다면 겁재는 없을 수 있어요. 지나친 욕심도 내가 이게 정도를 벗어나지 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금의 기운이 사주에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약간 정인보다는 편인을 쓴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겁재가 잘못 발현되면서 어떤 관계를 그르칠 수 있는 이런 일주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